오늘은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홈택스 신고 화면은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화면이고요. 이번 영상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셀프로 신고한 영상인데요. 금년에는 홈택스 화면이 대폭 개편되면서 생소하게 느껴지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신고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하면 되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화면 상단을 보면 신고인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면 우선 지금 임대소득을 신고할 임대사업장을 선택해 주는 게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니까요. 본인 이름 옆에 있는 사업자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요. 팝업 창이 뜨면 이 팝업 창에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보면 방금 이름이 있던 곳에 팝업 창에서 선택한 사업장 상호가 보이고요.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제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까지 끝내면 됩니다. 이 첫 번째 화면은 지금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화면 중간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있는 사업자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불려오게 되니까요. 불려온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보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정해 주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중요한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이 신고서에다가 작성할 임대소득 내용은 신고 대상 기간이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인 것 볼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내용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거고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매년 1월하고 7월에 지난 6개월간의 내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이번에는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업종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첫 화면에서 확인했던 사업자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업종에 이미 V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면 부동산 임대업 항목에 이미 V체크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것 임대하고 보증금하고 월세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실적 신고인데요. 신고 대상 기간인 작년 2023년 1년 내내 공실이 발생해서 신고할 임대료 수입도 전혀 없고 그리고 상가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환급을 받을 건도 없는 경우에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도 확인을 끝냈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화면이 넘어가면서 임대업 단일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에 해당하니까 간편 신고를 하겠냐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이번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작성 화면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에는 해당 임대사업장에 들어간 비용들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입력해 나가면 되니까요. 우선 수입을 입력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서식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서식 화면에서 할 일은 해당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임차인별로 입력해 주는 거니까요. 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용 부분 입력이 중요합니다. 작성을 위해서 우선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번에 신고할 임차인을 선택해 주는데요. 그러면 신고서 작성 화면에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에 신고했었던 임대수입 내용까지 필요한 내용이 모두 불려와서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임대수입 부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보증금 금액하고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보증금 이자하고 월세 합계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자동 계산된 금액이 실제 수익 금액하고 같은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모두 맞으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화면의 내용들을 임대사업 명세 부분에 등록시킵니다. 화면처럼 임대사업 명세 부분에 등록까지 되면 일단 이 명세서 작성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명세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 서식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요. 우선 임차인의 경우 기존에 신고했던 적이 없는 신규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 조회에서 불려오지 않게 되고요.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임차인분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해 줘야 하고요. 아래에 있는 입주일, 퇴거일도 직접 다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입력하는 방법은 일자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날짜를 직접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 수입이 입력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신고해야 할 금액이 정확히 작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 놓치면 안 되고요. 이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카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세서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저장해 주면 신고서 화면에 방금 명세서에서 작성했던 수익금액 총액이 입력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입세액 부분 작성부터 신고서 제출 방법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